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이 안필드에서의 경기를 보면 승점을 참 쉽게 챙겨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6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정신 나간 팀 맨시티의 턱 밑에서 맨시티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리버풀의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무에스 감독 아래서 극한의 딸깍 축구로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는 웨스트햄을 리버풀이 안필드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북런던 더비가 없었다면 저는 이 경기가 가장 흥미로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리버풀은 4-3-3으로 나왔고 메갈리스터를 6번 롤로 내세우며 플레이했습니다. 아놀드가 없는 상황에서 조고메즈의 플레이가 궁금했고 오늘 선발은 조타도 학포도 아닌 누네스 왕자가 차지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중원에 활동량이 많고 헌신적인 소우책, 워드프라우즈, 알바레즈를 배치하고 전방에 웨스트햄 마동석, 안토니오를 배치해 딸깍 축구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메갈리스터의 6번 롤입니다. 리버풀은 현재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부족합니다. 엔도라는 선수가 합류했지만 완전 주전으로 사용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클롭 감독은 10번과 8번 자리를 생각하고 데려온 메갈리스터를 6번 자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메갈리스터는 어땠는지 실제 경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갈리스터가 존스에게 패스를 받고 앞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런데 컨트롤 미스가 발생하고 워드프라우즈에게 공을 내줍니다. 바로 안토니오에게 전달되어 역습이 시작되고 이 역습은 웨스트햄의 결정적인 헤더로까지 이어집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메갈리스터입니다. 58분 중앙에서 공을 잡는 메갈리스터입니다. 메갈리스터의 자세를 보면 이쪽으로 몸이 열려 있습니다. 조고메즈도 자기 주는 줄 알고 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몸을 틀면서 키퍼와 수비 사이로 툭 찍어줍니다. 누네즈를 보면 공이 발에서 떨어졌는데도 뛰는 자세가 아닙니다. 팀원과 상대 둘 다 예측하지 못한 패스라는 말입니다. 뒤늦게 반응한 누네즈지만 태권도에서 나오는 발차기를 시도하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누네즈가 상대 센터백보다 빠른 것도 있지만 늦게 반응하더라도 될 정도로 코스만 딱 정해서 알맞은 각도로 공을 집어넣어준 메갈리스터의 공도 큽니다. 메갈리스터는 6번 롤에 걸맞는 장면도 보여줬는데요. 파케타가 등지고 있는 워드프라우즈에게 공을 내주고 다시 받을 목적으로 패스하고 뜁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눈치챈 메갈리스터는 나오면서 공을 탈취하고 누네즈를 보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아쉽게도 누네즈에게 공이 닿지는 못했지만 18번 롤을 수행할 만큼 좋은 패싱력을 가진 선수가 6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나오는 장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는 존스를 보고 놔주는 패스도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삼선 쪽에서 이런 식의 전방 패스가 나가줘야 공격적으로 경기하기 편한데 이런 패스가 가능한 메갈리스터입니다. 또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3명 사이에 있지만 발 앞에 공을 정확히 줍니다. 끊기면 위험한 위치지만 확실히 연결 가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전 메갈리스터의 히트맵입니다. 중원의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90번의 패스 중 단 4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패스가 성공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클롭의 전술을 수행했고 리버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살라입니다. 빠른 속도와 득점력으로 대변되던 살라는 갈수록 플레이메이킹에도 도같은 모습입니다. 예전부터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에이스입니다. 디아즈가 역습 상황에서 이 좁은 공간에 패스를 넣습니다. 누네즈가 공보다 빨랐고 뒷발에 맞은 공은 공교롭게도 살라에게 흐릅니다. 이 장면에서 왼발잡이면 파포스트 보고 가마차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 몸을 벌리면서 수비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슛을 바로 하면 몸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노련한 살라는 공을 차는 척하면서 수비에 발이 나오게 유도하고 바로 걸려 넘어지며 PK를 얻어냅니다. 전반 막판 역습 상황입니다. 누네즈가 앞쪽으로 침투하고 같이 따라가는 주마입니다. 보통의 살라라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슛을 때리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근데 살라는 역으로 한 박자 죽입니다. 여기서 순간 수비수들이 멈칫하게 되는데 이때 살라가 오른발로 패스합니다. 살라의 오른발은 예상하기 힘든 타이밍을 찌릅니다. 누네즈가 강하게 임팩트해보지만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쉬움 1스택이 쌓이는 왕자님입니다. 하지만 살라는 누네즈에게 줄 선물이 더 남았습니다. 소보슬라이의 공을 등진 채로 받게 되는 살라입니다. 살라가 체구는 큰 편이 아니지만 힘은 장사입니다. 자기보다 체구가 훨씬 큰 선수 상대로도 등지기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등을 지며 공을 억지로 끌고 와서 저 사이로 누네즈에게 패스합니다. 누네즈도 잡지 않고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지만 깻잎 240장 차이로 빗나갑니다. 자신도 깜짝 놀란 자신의 슈팅입니다.
살라가 공을 잡았는데 디아즈가 안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보통 툭 찍어서 안으로 놔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살라는 남이 보지 못하는 길을 봤습니다. 수비가 이만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발을 뻗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다리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딱 나오는 한 타이밍에 다리 사이로 주는 살라입니다. 기가 막힌 패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공은 간발의 차이로 디아즈에게 연결되지 않았지만 살라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플레이메이킹이 점점 무르익는 살라입니다. 저는 이 장면은 살라가 공이 올 때부터 슈팅을 마음먹었다고 봤는데요. 올 때부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서로 스텝을 밟다가 에메르송이 두 발이 모이자마자 살라는 왼발 쪽으로 공을 갖다 놓습니다. 당연히 에메르송은 한 발 늦게 따라오게 되고 살라에게 슈팅 찬스가 생깁니다. 슈팅은 막혔지만 원래 살라에게 많이 보였던 패턴이 한번 보였습니다. 살라의 무서운 점은 이런 장면과 플레이메이킹을 섞어가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주며 수비를 더 힘들게 하는 살라입니다. 하지만 웨스트햄도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점유율을 일단 내주고 극한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주무기로 하는 팀입니다. 피지컬 좋고 속도 빠른 안토니오를 전방에 세워놓고 파케타와 보엔을 양쪽에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앞에 공을 던져놓고 이 3명의 개인기량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소우책이나 워드프라우즈가 올라오면서 득점이나 공격 가담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안토니오가 2명의 리버풀 선수 사이에서 떠오른 공을 경합합니다. 2명 사이를 무식하게 힘으로 제압하는 안토니오입니다. 회식에서 만취한 부장님 택시 태우는 대리와 가장의 모습 같습니다. 결국 이 공은 파케타에게 흐르고 소우책이 순간적으로 안으로 침투합니다. 파케타가 올려준 공을 갖다 대는 소우책의 미친 헤더를 미친 반사신경으로 막아내는 리버풀의 수문장 알리송입니다. 이처럼 웨스트햄의 딸깍 축구는 많은 터치 없이 극도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역습 상황입니다. 파케타가 전방 쪽에 보엔을 보고 대충 찹니다. 보엔이 안토니오 쪽으로 듬성듬성 떨궈주고 안토니오가 이쪽으로 달려가는 초팔 쪽으로 공을 내줍니다. 초팔은 쓱 움직이는 보엔을 보고 이렇게 공을 넣어줍니다. 웨스트햄 딸깍 축구의 핵심은 마무리하는 선수들의 집중력인데요. 공이 좀 느리고 낮게 날아왔는데 보엔은 그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몸을 날리며 반다이크보다 빠르게 공을 낚아채서 헤더합니다. 공이 한번 바운드 되면서 알리송이 절대 막을 수 없는 코스로 날아갑니다. 웨스트햄이 이 골을 득점하기 위해 필요했던 터치는 슈팅 포함 단 5번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돌아온 반다이크가 미친 폼을 보여주며 추가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고 반다이크를 뚫더라도 알리송이 기다리고 있으니 쉽게 실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리버풀은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리그 5연승 포함 모든 대회 7연승을 거두며 미친 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6라운드가 끝난 현 시점에서 저는 맨시티를 잡을 수 있는 대항마를 두 팀만 꼽자면 리버풀과 아스날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